그래서 그 바꿀 역자의 역, 쉬울 이자의 이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그 이치에 따라서 주역이라고 하는 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하나는 끊임없이 바뀌고 바뀐다라고 하는 변역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자 역은 바뀌는데, 그죠? 끊임없이 바뀌는데 그 바뀐다는 것 자체가 바뀌지 않는, 그죠? 그게 불역의 역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간이의 역이라고 해서 이제 계사상전 제1장에 나올 겁니다. 역이라고 하는 것은 쉽고 간단하다라는 의미에서 간이의 역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천지, 하늘의 이치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천역이라 이렇게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글에다 담아뒀다 그래서 서역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이치를 두루두루 깨우쳐주는 학문이라 그래서 인역이라 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서 상고의 역, 중고의 역, 하고의 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상고의 역이다 라고 할 때 하나라 때는 중산 간꾀를 머릿결로 했기 때문에 연산역이라 라고 했고, 은나라 때는 중지 곤꾀를 그 다음에 역에 처음으로 두었기 때문에 지장역이라 라고 했고, 우리가 오늘날 지금 공부하는 주역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늘꾀를 앞으로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그냥 그대로 주역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내용은 나중에 책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인월 세수법 1년의 첫 달을 어떻게 두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날은 자 주역을 공부하지만은 책력과 관련해서는 뭘 쓴다? 책력과 관련해서는 뭘 쓴다? 연산역을 쓰는 거죠. 연산역 개념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라의 역법의 기초에서 책력을 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을 그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짓고 찬술하기까지 이 과정이 이른바 내분 성인의 손을 거친 거죠. 그래서 이제 회격에 바로 복기씨, 장력에 바로 문왕과 그 다음에 그 주공, 그 다음에 찬역을 하신, 그래서 그 시빅을 달았던 공자까지를 쭉 내려오는 그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이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여러 번의 성인의 손을 거쳐가지고 이루어진 유일무이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오래된 책으로도 일컬어지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그리고서 그 주역의 그 시빅전이라고 하는 공자가 그 달았던 10개의 날개에 대해서도 이미 다 설명드렸었죠. 드렸고, 자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주역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들어가야 되는 주역의 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천자문 공부하신 분들 기본적으로 한 번은 보셨겠지만은 오늘부터는 조금 더 이제 역의 이치에 입각해서 좀 더 깊이 새겨보는 시간으로 할 텐데요. 그냥 천자문처럼 그 느닷없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의 근거에서 공부할 겁니다. 주역 계사상전 제1장에 보면은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우리 천자문 시작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천존 지비하니 건곤이 정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계사상전에 28쪽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 원문 읽고 그 다음에 계사전에 나온 주자하고 정자나 여러 학자들이 풀이해놓은 주석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제가 주석을 갖고 얘기를 할 것이고,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8개까지를 여기서 쭉 공부 8개하고 대성께까지 나가는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시간이 조금 몇 시간 걸릴 거예요. 이를테면은 그럴 경우에 뭐냐면은 계사상전 제1장을 하는데 몇 주가 걸리더라. 그러면은 최소한 경문은 어떻게 하신다? 경문은 다 그 사이에 외우셔야 되겠죠.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 하느냐? 정말 그 쉬운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은 뭐 저런 개떡 같은 얘기로 시작하나 뭐 거창할 줄 알았는데, 그죠? 천존 지비하니 건곤이 정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 주역 공부할 때 요 대목부터 공부했는데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다음 의구심 이걸로 해서 싹 저는 가셨습니다. 거의 그 해안이 뜨인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도 쉽고 간단한 이치를 흔히들 간과를 해요. 우리는 분명히 이게 더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른바 우주시대, 그죠?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하늘은 그냥 무한한 별들 속에 있고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땅 위에다 발을 딛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입니다.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다면은 인류라는 것 자체가 이미 존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볼 때 내가 살아가는 이게 어디서 살까? 이 고민부터 시작되는 거겠죠. 땅이 있고 만약에 땅이 없다면 그죠? 당연히 뭐 물이 붙일 때는 없을 것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만히 봤더니 저 위에 하늘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천고라고 안 썼죠. 높다라고 고하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존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처음이니까 글자 하나하나 다 볼 겁니다. 하늘은 높고 그런데 높고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자, 존비 개념으로 표현했죠.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고하가 아니죠. 고하가 아닙니다. 이거 따져야 돼요. 하늘은 높고 이렇게 하더라. 그럼 하늘이 뭐냐? 이부터 들어가야죠. 천자문 맨 처음에 나올 때 맨날 서당에 가서 가면 어린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하늘이 왜 파래요? 하늘이 왜 검다고 하나요? 요 질문이에요. 실은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만 한번 보세요.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건곤이 정이요.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해석은 하늘과 땅이 정해졌다. 우리말로 방법이 없어요. 그죠? 얘도 하늘, 얘도 하늘. 그런 뜻글자는 분명히 이 하늘 다르죠. 지금 여기까지 원래 여기까지 이해를 하려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주역의 건괴, 공괴도 봐야 돼요. 거기까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저쪽에 주역 원전 강의하면서 그냥 순서대로 쭉 하고 그 다음에 주석 해석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의견 첨부했는데 조금은 다르게 강의할 겁니다. 자,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부터 보셔야 돼요. 우리가 소리 글자로는 하늘이 뭘까요? 또 이제 한글 또 해석하다 보면 뭐 한울 그죠? 큰 울타리 우리가 우주 개념으로 이제 우리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 텐데요. 하늘이라고 할 때 하늘은 일천이죠. 일대라는 개념입니다. 대 크다라는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큰 게 뭐냐? 크다라고 하는 거. 크다라고 했더니만은 또 어떤 사람들 사람이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러는데 그럼 사람이잖아 어쩔 거고요. 그죠? 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 대라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옛날 농사 짓는 시대의 사람들이 도대체 이 천지자연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봤더니 위는 하늘이요 아래는 땅이요 가운데는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바로 천지인 삼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서로 간에 움직이면서 어떻게 한다? 만물을 생하고 생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사람 나왔다. 되는가요? 아니죠. 하늘과 땅에 그죠? 하늘이 끊임없이 음양의 기운을 베풀어 주면서 자 이게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양기운이 땅속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나서 땅속에서 나오는 거죠. 하늘이 만물을 덮고 있고 땅은 이렇게 비어있는 상이 되는 거죠. 그래야 주어야만이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양기운을 받아서 땅속에서 싹을 이렇게 내는 거죠.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이건 하늘이고 땅이고 가운데 사람이 되는 거죠. 요 표현이 지금 요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양기운이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공부했을 때 이제 대성계로 표현할 때는 이런 내용인데 양기운 땅속으로 이렇게 해서 하늘의 기운이 딱 들어오고 난 뒤에 여기서 이렇게 나간 거죠. 그죠? 나간 건데 세 개로 우리가 태자나 봄춘자나 이런 경우는 세 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이거를 간략하게 뭐냐면 하나로 표현한 거죠. 3, 그죠? 1하고 3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 속에서 하늘 기운이 딱 들어와서 만물이 이렇게 생한 모습이 되는 거죠. 만물이 생한 모습이 대라는 겁니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커서 큰 게 아니라 돈이 많아서 집이 커서 몸도 커서가 아니라 뭘 해서 만물을 생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지도자라 그러면 백성들이 그 자리에 살면서 편하게 그저 같이 가정을 꾸려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 사람이 뭐예요? 그런 사람이 대인입니다. 혼자 잘났다고 막 이것저것 많이 알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 뒤따르는 무리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사람.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식 낳아서 그 강토에서 계속 살도록 만들어 주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대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 큰 거 가운데 제일 큰 게 뭐예요? 제일 큰 거 가운데. 그래서 대인도 있겠지만 그래 사람 중에 그냥 대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중에 제일 큰 게 또 뭐다? 만물을 덮고 있는 하늘이다라는 요게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주역의 건기에 보면은 대제라 건원이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대해서. 대제라 건원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역을 두루두루 다 보셔야 이제 아 그렇구나.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글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는 건데 이걸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에 나가서 우리가 체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어디를 가신다? 봄소풍 나가셔야 되죠. 봄소풍 나가서 이 천지 기운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만물이 싹트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한다? 대제라 건원이여, 지제라 곤원이여라고 한 번 정도. 그래서 지대한 그죠? 지대한 천지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한번 흠뻑 느끼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라에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진 삼재 가운데서 가장 큰 하늘. 그러니까 큰데 크면서 뭐예요? 만물을 다 생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생생지역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낳고 낳는 역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 이러한 난 하늘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늘이기 때문에 단순히 높다라고만 얘기가 될까요? 높아봤자 이 높은 건 뭐예요? 키재기 하는 거죠. 너 높이 그 정도냐? 난 더 높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어울러서 이걸 그러니까 인격적 의미를 하늘에다가 부여를 해준 거예요. 높은데 어느 만큼 높으냐? 존하다라는 겁니다. 존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냥 뭐 간략하게 보면은 뭐죠 이게? 오래된 술 추자죠. 언제 술 담는 거죠? 가을에. 아까 대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생해 주는 거죠. 가을에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서 곡식의 그 양기운을 쫙 뽑아내는 것이 바로 술이죠. 오래된 술 추자, 좋은 술이 되는 겁니다. 술을 잘 익혀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기운을 그죠? 땅바닥에다 부어가지고 뭐예요? 신들을 부르는 거죠. 그 신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로부터 황하문명권에서는 뭐 석유도 마찬가지고 교회 갈 때마다 이거 마시죠. 이 교회에서 개신교에서는 안 하는구나. 저기 성당에 가면은 일요일마다 가서 꼭 뭐다 해가면서 마시는 게 있잖아요. 포도주 한 잔씩 마셔놓고 뭐라 그래요?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안 계신가요? 안 다니셔도 알아두셔야 돼요. 참 가다 보면 제일 험한 게 바로 그거죠.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참 좀 우스꽝스럽기도 한데 포도주 한 잔 조금 마시고 그 다음에 빵 조각 또 흰 거 하나 딱 주고 이거는 예수님의 뭐와 뭐더라 하는 거. 자 우리는 그러지 않고 직접 술을 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땅바닥에다 부어서 그 향을 맡고 신들이 강림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그죠? 그러한 술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죠? 헤아릴 촌자에 바치는 겁니다. 그래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이 좋은 술은 바로 높으신 분에게. 그래서 자 우리가 존경하는 분에게 그죠? 예로부터 꼭 술 한 병 들고 고기 하나 사들고 간다 그랬죠. 그러니 우리가 가장 저 높고도 높으신 저 하느님에게 인사를 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술을 바쳐야 되는 거죠. 제사할 때 기본적으로 반드시 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흠향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흠향을 해야 될 그 위대하신 하느님이라는 뜻의 존입니다. 단순히 고라는 개념하고 다르죠. 단순히 높은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하늘은 높고 왜? 생해주기 때문에 그냥 모든 만물을 낳고 낳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러러 맞이하는 하느님 이런 개념이죠. 천존이 되고 그럼 땅이라고 하는 건 어떻더냐? 땅은 천하에 없이 낮죠. 어디에 있어요? 나의 발밑에 있어요. 나의 발밑에 있는 것이 바로 땅입니다. 그런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 단순히 흙토라고 표현하지 않죠. 하늘이라고 하는 이 하늘에 짝 하는 것은 토가 아니라 우리가 토지라고 표현하는데요. 토가 아니라 지입니다. 이 토는 그냥 뭐냐? 음에서 그냥 싹 나왔다 이 소리예요. 이거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합치면은 이가 되는 거죠. 이가 되고 어쨌든 이거는 그냥 생한다 뚫을 꼰자에서 싹이 터서 나오는 겁니다. 무작정 싹 나왔다가는 어떻게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날이 추운지 조금 따뜻하다고 삐죽하게 나왔다. 그 다음에 갑자기 꽃샘추에 다 얼어 죽고 맙니다. 그죠? 그때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올 때 나와야 돼요. 아무 때 나오면. 그래서 아무 때나 나오지 않고 입견 야자입니다. 계집 야자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궁 속에다가 땅의 품 속에다가
이렇게 간직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간직해 두고 있다가 따뜻한 요 봄 기운이 될 때 쏙 하고 삐죽하게 나오는 거죠.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 만물을 생하는 음양의 기운을 이렇게 베풀어 주면은 그것을 잘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내주는 땅이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품이 넓은 그 땅님이, 그죠? 이 지신이 어때요? 지극히 낮죠. 천하의 늘 발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하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나쁘게는 표현을 하지만은 비라고 하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뭐예요? 나를 낮추고 남들은 다 위로 올려주죠. 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봄이 돼 보세요. 땅 속에 저 밑에 있던 것들이 온통 다 올려줍니다. 지극히 낮기 때문에 지극히 공손하기는 그저 낮추면서도 모두를 다 올려주는 이 땅이에요. 그 땅에 대해서 그냥 낮다. 이게는 존한 비에서 낮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낮다 그러면 제일 싫어하죠. 사람이 제일 피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땅은 스스로를 낮추면서도 모든 만물을 다 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천존지비하다 낮다라고 할 때 비자 개념을 우리가 보통 이게 뭐 술병의 모양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잘 보면은 귀신머리 불자에다가 귀신머리 불자 사람이 죽으면 다 땅속으로 밑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땅들이 땅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기운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요런 형태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낮기는 하지만은 이 속에 생기가 다 갖추어 있다가 때가 되면은 이렇게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몸을 굉장히 낮출 때가 있죠. 뭔가 일을 피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스스로 들어와서 뭔가 다질 때는 스스로를 지극히 낮추는 것도 이른바 땅의 덕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낮으니까 그죠? 천존지비하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지극히 낮기 때문에 둘이 서로 간에 만나서 땅 그래서 지극히 낮으면서도 하늘이 주는 거 그대로 다 받는 거죠. 다 받으면서 때가 되면 그 속에서 뭐냐 기운을 이렇게 내서 만물이 생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데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주역의 맨 처음에 나오는 건이요. 그죠? 건괴가 되고 바로 곤괴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역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건이고 곤인데 자 저것도 하늘천도 하늘이요. 하늘건도 건이요. 하늘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만물을 그냥 단순히 생한다라는 개념에서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만물을 다 품는다라는 우리가 품을 회자 개념으로도 표현하는데요. 자, 품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품었다가 때가 되면은 저거는 시 개념으로도 표현해. 시하면 이쪽은 생이 되고 여기가 생이 되면은 이쪽은 성 개념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하는데 하늘은 천존지비하면서 그냥 단순히 높으면서 이것만 하느냐? 뭐냐? 건자는 어떻게 되면 열십자에다가 날일자에다가 요 글자가 되는 거죠. 이게 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보통 글자의 우리가 항상 보면은 쓰임이라는 게 있죠. 쓴다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죠. 이 쓰임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안에 뭐가 있었냐? 내가 그것이 체화가 돼야 되는 거죠. 내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뭔가를 행할 수가 있는 거죠. 몸뚱아리가 있으면 남들이 행하더라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체화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쓰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볼 때 하늘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만물을 그냥 생하는 개념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 용적인, 그죠? 용적인 하늘이 바로 천이 되고 보이지 않게 저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순환 반복이 되는 거죠. 그 순환 반복하는 그 체라고 하는 거, 하늘의 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건이라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하늘에 오늘 아침에 해가 떠서 지고 이렇게 되면 하루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내일 또 뜨고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또 뜨고 합니다. 그것이 천간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천간을 십간이라고도 표현하죠. 열십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항상 밑에서부터 이렇게 싹이 터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10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가 되겠죠. 어제가 되고 여기는 지금 해 떴으니까 이거는 오늘. 그 다음에 이건 내일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
그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3세를 주관하는 하늘입니다. 여기 글자의 왼쪽을 보면, 그죠? 왼쪽은 양기운이 계속 작동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주관하는 하늘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오면서 뭐예요? 그 중에서 인과 을이 되니까, 을이다 그러면 갑, 을, 병에서 옛날에 천지, 인, 하나, 둘, 세 개로도 표현하니까, 을은 누가 하냐면 땅이죠. 그 다음에 이건 사람이죠. 그래서, 자, 천지인 삼재의 뭐다? 으뜸인 하늘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3세를 주관하는 하늘이자, 그 다음에 천지인 삼재의 으뜸이 되는 하늘이 바로 건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역의 괴에서 순양으로만 이루어진 요 괴를 보고 하늘이다 표현하지 않고, 그죠? 이름을 하늘이다, 천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주역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루두루 그 쓰임이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쓰임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라고 하는 바로 체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체적인 용어를 가지고 전부 주역의 괴명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이라고 보면 지극히 뜻이 얇죠. 그래서 두루두루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모든 것을 이른바 역사하는 하느님 개념이 바로 건이라고 하는 의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은 신야라입니다. 신은 곧 신이라. 신이라고 하는 이 글자의 원 글자는 절구공의에 절구질한다 라는 뜻이에요. 언제가 되느냐 하면은 지지상으로는 갑을병정목이 저 올해가 참 병신년이니까 지난번에 설명드렸었죠. 쭉쭉 핀다라고 하는 이 신이 되는데 핀다라고 하는 오미 신이 되는 거죠. 오미 신에서 이제 막 나온 핵곡식들을 가지고 이제 이리저리 이제 그 제사 지낼 준비를 이렇게 쭉 하는 때인데요. 그래서 절국공의질을 하고 이때 비로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미 아직은 맛이 덜 들었지만 이때 되는 완전히 다 무르익게 되는 거죠. 무르익게 되고 이제 성숙돼서 이제 따는 때가 바로 이때가 되는데 그래서 모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발현되는 때가 이때라 그랬죠. 그래서 올해 병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이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명의 이치들이 그대로 다 발현되는 것.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올 한 해 모든 것들을 다 그저 쭉쭉 펴는 한 해가 되십시오라고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쫙쫙 또 잘 피는 게 뭐라 그랬나요? 원숭이라 그랬죠. 근데 그 원숭이가 그냥 단순히 원숭이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우리가 호추라고 하는, 그죠? 호추라고 하는 아주 효성스러운 그 원숭이를 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사람된 그저 삶을 살려면은 최대한 뭐냐? 효할 줄은 알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효할 줄도 알지도 못하면서 뭔 사람이냐라고 하는데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참 많아가지고 이게 또 고통이죠. 자식 하나 제대로 못 키워가지고 참 그 못 키운다라는 게 자식을 죽이는 부모들이 이렇게들 많이 생겨납니까, 그죠? 옛날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상황이 아닌데 시대가 참 험악한 사회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도 붙고, 그죠?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의 음양의 기운이 만물 베풀어지면서 만물을 다 펴게 하고 또 그것이 음양의 기운을 받아서 땅 역시 일정 정도 간직하고 있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기운 속에서 다 씨앗을 다 낳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두루두루 생해서 봄에서부터 생해서 장해서 수해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씨앗까지 만들어내는 그 땅을 보고 뭐라고 하냐 우리가 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용적인 땅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체가 되는 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역의 두 번째 괴가 바로 두 번째 괴가 이렇게 해서 곤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거듭했다 그래서 이 세 개 있는 것을 소성괴 이거 다시 설명 다 드릴 겁니다. 천건이라라고 하지 않고 두 개가 거듭돼 있으니까 중천건 이렇게 붙이고요. 이것도 땅괴가 되니까 지지곤이라고 하지 않고 중지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천, 하천, 건 뭐 이렇게도 옛날 그 성약자들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거듭거듭 뱉다라는 의미에서 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지곤, 중천, 건이라고 붙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주역이라라고 하는 것을 아까 표현했듯이 천역이라 한다 그랬죠. 주역을 천역이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하늘의 음양의 도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존지변이 그래서 건과 곤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정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짝필이죠. 뒤에 있는 요 글자가 바로 뭐하고도 표현하면 짝필 개념으로도 표현됩니다. 다시 말해서 둘이 뭐예요? 한 집안에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졌다 이 소리죠. 하늘만 가지고 안 되죠. 곳만 가지고 안 되죠. 하늘과 땅의 두 기운이 만나가지고, 그죠? 만나가지고 안정되게 살아야, 부모가 안정되게 살아야, 그죠? 만나서 안정되게 살아야,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자식들, 모든 집안이 화평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안정되게 이렇게 만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우주 공간의 지구라고 하는 이 땅 속에, 그죠? 이 지역에서 안정되게 이렇게 정해졌다, 이 소리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안정되었지만 가만히 그쳐 있는 게 아니죠.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속에서 또 계속 변하는 것까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짝필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발족자에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안정되다라고 하는 건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 속에서 진맥자니까 일정 그 공간 내에서 끊임없이 계속 변화 반복 움직인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게 정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글자들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다 어조사를 뭐라고 붙였느냐? 의라고 그랬습니다. 야자 그렇다라고 결정할 건 아니죠. 그렇다, 틀림없이 그렇다라고는 집어의 콕 집어서 그렇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천존지변이 건곤이 정의요 이렇다라고 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이러지 아니하면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어의의 의자를 썼고 그러면서 자 이제 우러러서 하늘을 보고 구부려서 땅을 보았더니 아 이런 이치가 있어서 먼저 건곤의 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표현했고 그리고 난 뒤에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봤더니 어떻게 가더라? 다 뭐예요? 나오는 거는 하늘이라고 하는 거 그저 뭐밖에 없던가요? 아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건 이따 설명하자. 그래서 쭉 봤더니 어때요? 밑바닥에서부터 점점 여기는 존이라는 말 안 썼죠? 글자 잘 보세요. 천존지비하니는 존이지만 여기는 이제 존 개념이 없어집니다. 비고예요. 그죠? 비고이진 그랬습니다. 땅바닥에서부터 뭐에 이제 저속이 조금 있으면 싹이 터서 나오죠. 터서 나오면서 점점 높아지죠.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은 그저 땅바닥에서 누워서 살다가 누워서 버둥버둥 거리다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죠. 조금 일어나서 조금 있으면 뭐 자꾸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우뚝 서 있는 겁니다. 그게 고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건 자라나는 거죠. 낮은 데서부터 점차 올라가죠. 그래서 지위라고 하는 것, 자리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맨 처음부터 대통령 된 사람이 있어요? 맨 처음부터 뭐 요즘에 그저 돈 많으면 그저 바로 사장도 되더라고요. 그죠? 재벌 2세대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 밑바닥부터 가는 겁니다. 그죠? 비고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무슨 자리라고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지위 그러죠. 천위라고 하지 않고 지위 그래. 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바로 낮은 자리부터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비고이진하니 그랬습니다. 낮은 데서부터 높은 자리로, 그죠? 낮은 데서부터 높은 자리로 해서 이로써, 그죠? 비고로서 쭉 펼쳐지더라라는 겁니다. 진 그랬으니까요. 저게 실은 뭐냐면 뭘 가지고 표현하냐면 건곤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미 자리를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주역이 지금 궤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자, 건괴다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대성괴 육효니까 제일 요거는 가장 낮은 자리가 되는 거죠. 제일 낮은 자리가 되고 이것이 제일 높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의 건괴에 보면은 고위, 높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고위 무보라 그랬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위무보. 실질적으로 권한은 바로 요 자리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가 되고, 그래서 자리라고 하는 것이 주역의 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베풀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지금 경고하는데요. 주역의 이 괴를 그릴 때 아무리 적은 소성괴를 그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한다? 비고 이진으로 펼치십시오. 그죠? 아랫자리로부터. 나중에 보면 뭐 택례수 해서 이게 왜냐면은 오랫괴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연목괴는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읽느냐? 읽을 때는 위에서부터 보이는 거 위에 보이는 것부터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택례 이렇게 표현해요. 괴명은 이를테면 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거를 택례수 하면 이거 미쳐버려요.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택하면은 뭐예요? 먼저 이거부터 들어가야죠.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쉬워지는, 택하면 먼저 이거부터 그려야 돼요. 그리고 레 하고 그려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뭐라고 했냐? 밑에서부터 비고이진하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 가야 돼요. 말은 택했는데 벌써 저 앞서가서 레부터 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 쉬울 것 같죠? 이거 무지무지 어려워요. 웬만큼 이게 두루두루 회통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 머리가 나빠질래야? 나빠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심취해서 하다 보면은, 그래서 예로부터 이 공부하신 분들이 뭐가 없다? 치매가 없습니다. 학자들이 치매가 없죠. 대체로 거의. 근데 학자들 가운데 가끔 치매 있는데요. 그 사람 공부한 거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자고로 유학자 가운데 치매 걸렸던 사람 제가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뭐 공부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고이진. 왜 그렇게 그리느냐? 그러면 비고이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모든 것은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나오지만은 보이는 건 어떻게 보인다? 우리가 위에부터 보이니까 읽는 거는 이렇게 해요. 먼저 보이는 것부터 그랬더니 속에 가봤더니 이게 있네 그러면서 보이는 거 위에 거부터 읽고 아래 그 다음 읽고, 대신에 쓰는 것은 채는, 그러니까 읽는 것은 용이죠. 쓰는 것은 채가 되겠죠. 보이지 않는 데서.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래서 비고이진한 이로써 쭉 펼쳐졌더라라는 겁니다. 펼쳐진다라고 하는 진짜도 한번 볼까요? 처음에 읽어봅시다. 진이라는 언덕부니까 지금 언덕 이쪽 동쪽이죠.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서부터 쭉 펼쳐지죠. 실은 동쪽에서부터 해가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나중에 자리들이 쭉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그죠? 동쪽에서부터 햇볕 나와서 그래서 자리가 쭉쭉쭉쭉 정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의정하고 밑에 뭐예요?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나타내죠.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이고, 비고이진하니. 그 다음에 귀천이 위의요 그랬죠. 그러니까 자, 낮은 자리부터 이렇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낮은 자리는 뭐예요? 낮은 자리는 월급도 조금 받잖아요. 그죠? 녹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하다? 돈이 얕을 천자, 물수자 대신에 요거 이렇게 쓴 거예요. 조개패자 써서. 그죠? 비천한 거죠. 천입니다. 당연히 직분 낮으면은 내가 맡은 바 일이라는 게 적기 때문에 그만큼만 일하면 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있는 가족이라는 것도 우리 가족, 핵가족 정도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높으면 높을수록 뭐 접대도 많아지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손님이 왔다. 옛날 같으면은, 지금이야 뭐 다 나오죠. 옛날 같으면 이런저런 이렇게 접빈객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많다? 녹이 많은 거죠. 그래 높으니까 뭐가 돼요? 밑에 보니까 조개패, 역시 똑같이 조개패자가 들어가 있죠. 조개패는 옛날에 다 돈으로 쓰인 거죠. 돈으로 쓰였는데 조개패가 되고, 패를 기본으로 해서 가운데 쫙 자리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귀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귀. 저 이건 빼야 되겠네요. 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재물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그죠? 그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고귀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리가 낮은 사람은 뭐하다? 비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참 돈이 뭐예요? 돈이 최고가 되는 거죠. 돈 많으면 저 사람 모한처럼 보여요. 참 귀한 집처럼 귀하게, 그죠? 고귀하게 보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잘 안 통용되죠. 너 돈만 많으면 다냐? 그 얘기는 서구에서는 아니에요. 돈 많으면 됩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긴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여전히 뭐가 된다? 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고위직이에요. 그죠? 고위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지도자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른바 장차관은 돼야 되고 최소한 그죠? 안 되니까 요새 선출직이니까 무슨 의원이 돼야 돼요. 의원이 돼야만이 그게 귀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고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정주영 회장님 그렇게 돈 많이 버셔도 뭐 하고 싶었어요? 정치하고 싶었어요. 왜? 영원히 그렇게 죽는다 그러면 그냥 장돌뱅이일 뿐입니다. 이게 그죠? 이거 뭐라고 못 써요. 적어도 이렇게 써야만이 내가 뭐 했다 이렇게 되는. 그 이런저런 데가 출사도 못했으면 그냥 앞에다 쓰는 게 뭐예요? 그 관뚜껑 위에다가 학생부군이에요. 영원히 그냥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죠? 영원히 학생부군 신이가 돼버립니다. 안 그래? 이제 적어도 벼슬직이라 해도 무슨 선생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것 떨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조금이라, 우리나라가 중국이가 중국 사회주권이라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조그만 돈을 벌었다. 내가 장사해서 돈 좀 벌었다. 동네 뭐예요? 저 구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방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돈 조금 더 많다. 급수 그 돈에 따라서 그러면 뭐 내가 왜 나라도 시의원 못해? 가만히 보니까 저 국회의원 놈들 별것 아니네. 나도 국회의원 하지. 이렇게 됩니다. 돈이 아주 많다. 회장님처럼 그러면은 내가 대통령 좀 한번 해보지. 이렇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대통령까지는 허락을 안 해주죠. 왜? 뽑아주는 사람들도 당신은 장사하는 사람이지 정치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아먹는 줄 알죠? 나라를. 전부 다 장사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고귀하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죠?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서양 애들은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정치하는 애들이 있던가요? 그냥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사장이 나도 정치할래.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무슨 백신 개발했다니까 뭐예요? 나도 정치할래. 이 경우 달라요. 그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서양 애들은 아무리 내가 컴퓨터로 해서 이것저것 아무리 해도 그냥 거기에 좋게 해요. 왜냐면 원래 거기는 장사의 나라라 그랬죠. 유목민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슨 바이러스 백신 하나 개발 가지고 이거 안 돼. 뭐 해야 된다? 요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천하다라고 하면 관직 낮으니까 당연히 녹은 적은데 이제 자본주의하고 맞물려 들어가서 비천하다 그러면 이건 사람 사는 삶도 아니죠. 공자가 뭐라고 하셨느냐. 그 제자 가운데 누가 지난 시간에 여기 설명드렸던가요? 선생님께서는 진나라 대분가 표현했을 겁니다. 참 당신 선생님은 참 성자인가 물어봤죠. 참 성자다. 성인이시다 이 소리죠. 성인이시다. 참 왜냐? 다능하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찌 그리도 재주가 그렇게 많은가라는 다능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그랬더니 그 자공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 참 나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성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게 아니라 이걸 인정을 했죠. 내가 젊어서부터 비천한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천해서 이거죠. 내가 천했기 때문에 여러 일을 맡아서 아니할 수가 없었더라. 왜냐하면 젊어서 창고지기 했었죠. 창고지기에서 회계장부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됐었던가 사직리가 되어가지고 희생양들 이렇게 키우는 거죠. 소하고 양, 말들 이런 가축대 키우는 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내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간에 그 일을 성심성의껏 잘하니까 가축들도 번성했다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소 키우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회계장부 정리하는 것까지 못하는 게 없죠. 또 음악은 또 얼마나 또 잘하십니까? 연주를 잘했다기보다도 음악의 이론부터 시작해 정확하게 이제 연주를 하시니까 해서 다능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젊어서 워낙 천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서가 있죠. 군자는 뭐라 그랬어요? 군자는 다능일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없다. 군자가 닦아야 될 건 뭐예요? 인이죠. 인이고 자기 수신의 덕 요걸 닦는 것이 중요하더라 이러는 겁니다. 이거는 밑에 저 사람들 쓰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요 개념들이 분간이 안 되니까 옛날에 대통령들을 보고 무슨 대통령이라 그래요? 과장급 대통령. 그죠? 무슨 저 지방자치단체 장을 보고 뭐라고 한다? 계장급 단체장.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들은 누구한테 시킨다? 아랫사람들이 다 하면 돼요. 그죠?
윗사람은 이 각 부서들의 그 조화를 어떻게 잘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가, 이게 되는 거죠. 요거를 해야 되는데 정작 그 통합 조정 능력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군자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사회를 통합시키고 화합시키고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귀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낮은 자리부터 이렇게 올라가니까 윗자리는 귀한 자리가 되는 거죠. 최소한 어디서부터 자리냐면은 이게 이제 주역으로 보자면, 제가 궤로 보자면은 이게 내괴가 되고 외괴가 됩니다. 맨 위에는 아래부터 쭉 올라가는 거니까 이 집안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죠. 한 집안으로 표현하자면 가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제후국으로 표현하자면 제후에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대체로 그렇다 이 소리입니다. 이를테면 왜냐하면은 지수 사괴 같은 경우는 요 자리가 장수 자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자리, 여기는 국가의 대신 자리, 임금 자리, 물러간 상황, 이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래서 높은 자리, 귀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은 천한 자리, 위쪽은 귀한 자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정유상하니, 그러면서 자,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리가 딱 정해지니까 그 다음에 고정되든가요? 해서 자리가 고정된 게 아니죠. 끊임없이 어떻게 돼? 끊임없이 쪽에서 움직입니다. 왜? 우리가 인사라고 하는 것, 이 자리에 계속 있지 않죠? 임금도 죽죠. 임금도 잘못하면 또 내쫓김을 당하죠. 각각 자리마다 끊임없이 서로 간에 관계가,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있죠. 아래 위의 관계, 또 건너서의 관계, 또 여기와의 관계, 또 본래 나의 짝이 되는 요렇게 첫 번째 자리는 여기하고 요렇게 요런 관계들, 그죠? 서로 간에.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모두로부터 다 영향력을 받고, 그래서 하나가 서로와의 관계가 내가 여기와 관계도 있고 또 여기 관계도 있죠. 또 여기 관계도 있고 여기 관계도 있고 여기 관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나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의 문제도 있죠. 내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여기도 두 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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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의 경우 수가 나오겠죠. 다 곱하면 얼마예요? 64개가 나오죠. 64개. 상황 변동이 그렇게 됩니다. 요거를 끊임없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왜? 생물체잖아요. 모든 건 생물체가 되고, 기본적으로 뭐예요?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이라 그래서 뭐예요? 이름, 일량집이 도로 해서 끊임없이 계속 그다음에 변화가 되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바뀌고 주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가 되느냐? 동정유상하니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요즘 세상에서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 많죠. 기득권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 밑에서부터 계속 치고 올라오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자리 이렇게 부여잡을까? 자기가 물러나가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비례대표 2번으로 딱 해놓으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언제는 뭐 안 나간다더니 했더니만 완전 뒤통수 쳤죠. 저 사람 절대로 안 그럴 것 같다 그랬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양동음정이죠. 양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음은 고요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떳떳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상자죠. 자, 항상 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너는 왜 늘 그 모양 그 꼴이냐라는 게기도 한데, 이때 항상하다 가만히 있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양동음정으로 해서 끊임없이 뭐냐면 밀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가만히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불력의 역이라고 할 때 바뀌지 않는다는 그 사실 자체만 바뀌지 않고 끊임없이 뭐다? 변역이라 그랬죠.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 바로 역의 원리입니다. 역이다라고 하는 이 주역의 책이 아니라 뭐예요? 천지자연의 모든 이치가 바로 역의 이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바뀌고 하는 거. 그래서 동정유상에 항상함이 있다가 아니라 떳떳함이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때로 그죠? 나가서 움직이고 들어와서는 쉬고 그죠? 이게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이 계속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떳떳하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 동정유상하니 강과 유가 결단난다라는 뜻입니다. 결정된다. 단. 아까는 귀천이라고 하는 건 세워지는 거죠. 자, 아까 위라고 하는 전부 다 의예요. 그죠?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라고 결정사 야하고 다른 의미입니다. 틀림없이 그래 꼭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위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설립자가 되는 거죠. 설립자도 여섯육자에다가 일입니다. 여섯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이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양입니다. 하늘을 표현하기 때문에 바로 지천 태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해야 만물이 다 제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그 위가 되고, 그 다음에 동정유상하니, 그 다음에 강과 유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강이 있고 때로는 유가 되는데, 강이 더 잘 움직이죠. 양동음정인데 그 속에서 자 강자리와 이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이게 계속 이 자리가 변동된다라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는 자 8개 6획 중에서 이것이 동정유상하니, 그죠?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데 떳떳함이 있다라고 했어요. 계속 움직이는데 강과 유가 여기서 결단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나중에 주역에 이제 괴를 뽑는데, 원래 이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3, 4, 5, 6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일의 초효라라고, 이게 일효라라고 표현 안 합니다.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처음 시작한다 그래서 초효라고 표현해요. 왜? 일 그러면 또 뭐야? 다른 것도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초효라 표현하고, 맨 위에 6 하면 그 다음에 7도 있겠죠. 그러니까 위는 뭐라고 하냐? 맨 위다 그래서 상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 이렇게 표현해요. 전체는 6효가 되기 때문에, 그죠? 6효라고는 표현하지만은 각자 이제 이름 볼 때는 초효, 2효, 3효, 4효, 5효, 6효, 상효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초는 1이죠. 1은 양수죠. 그죠? 양수니까 이거 원래 양의 자리가 됩니다. 자, 양위가 되고, 두 번째 음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요렇게 됩니다. 양음 관계 이렇게 자리가 되는데, 이게 본래 이게 바른 자리가 돼요. 정해진 자리. 왜냐면 1, 3, 5라고 하는 것은 양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양이 오면은, 그죠? 양자리에 양이 온다. 우리가 이제 괴를 뽑아가지고서는 이제 이게 나오는 과정인데요. 괴를 뽑아서 이렇게 나오더라. 양이 나왔다라고 그 양을 뭐라고 하냐면 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숫자가 이제 7이나 9나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걸 강이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음효가 나오면은, 그죠? 음효를 유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이라, 양효는 강이라 표현하고, 음효는 이렇게 해서 갈라져 있죠. 잘라져 있기 때문에 이걸 유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정유상이니라는 저 말 속에는 주역에 이제 그 대연수 대까지 50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괴를 뽑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그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 이제 동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이 있고, 이른바 태양수 9가 나오거나 6이 나오거나 그러면 이게 변효가 돼 버려요. 변효가 돼서 태양수는 음효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태음수, 그죠? 노음수는 바로 이제 양효로 바뀌는 건데요. 실은 그 표현을 표현하는 건데, 아직은 어려우니까 일단 이해하는 수준에서까지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다 떳떳하게 변해서,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양효가 되면 그거를 강이라 표현하고, 음효가 되면은 유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괴를 뽑으면서 강과 유가 결정된다 이 소리입니다. 다니다라고,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된다. 우리가 딱 끊어보고 이빨로 딱 씹어보고 아 이건 뭐다라는 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할 때 이걸로 쓰죠. 그래서 괴를 뽑아서 동정유상의 그 떳떳한 수의 이치를 가지고 나중에 수도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상하전 쪽에서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강과 유가 결정나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건곤을 기본으로 해서 귀천과 자리죠. 이거는 자리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강과 유가 결정나고, 그래서 강과 유가 이제 쭉 결정나면 이를테면 뭐 가운데로 이렇게 표현됐더라. 그럼 가운데는 둘 다 음이고 바깥으로 양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전체를 보니까 이 딱 줄이면은 소성격 이런 형태가 됩니다. 지극히 밝은데 가운데는 비어 있죠.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욕심이 없는 상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유명한 그 풍택 중북교의 상이다라고 하는 건데, 지극히 미덥다라고 하는 이런 중북교의 상인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강유가 결단나니까 아 이건 뭐다,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런 걸 두루두루
판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방위유치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소로서, 그죠? 방소인데 방소가 무리로서 모으고라는 거죠. 방소별로라고 하는 거. 우리가 동남서북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끼리끼리 모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또 속에 또 물건들이 있다 하더라도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어릴 때면 이제 주역으로 이런 경우 보이다면은, 아직 괴상을 잘 모르니까. 자, 밑에 이를테면 뇌수핵괴다 그러면은, 뇌수핵괴다 그러면 이제 곧 이어서 이 얼음장, 지금은 현재 그 겨울인데 얼음장 밑으로 봄이 오면서 그 밑으로 이렇게 물이 다, 얼음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봄이 온다라는 이런 뜻인데요. 자, 겨울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봄이 와서 만물이 다 꿈틀꿈틀 거리는 그 상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방소, 각각의 방소별로, 그 다음에 물건들은 물건들로, 유라고 하는 것은 끼리끼리라는 같은 무리를 표현하고요. 그래서 각 동서남북역마다 사는 것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물건이라고 하는 것도 물건 내에서도 또 뭐예요? 사람은 사람이다. 그럼 같은 당이다라고 하더라도 거기 또 뭐예요? 각각의 누구파에서 정파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각각 무리로서 나뉘어지니 이렇게 되는데, 나뉘어지는데, 자, 이들이 서로 어떻게 치고받느냐 속에서 그 속에서 뭐예요? 길함과 흉함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무슨 박 했더니 누구는 싹 죽었더니 어우 우리는 망했다 하고, 누구는 우리 신났다 그러는데 반드시 또 그렇지도 않죠. 그 속에 또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길흉이라고 하는 문제를 또 이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자, 천지자에는 생장수장이지만은 생장수장의 이치 속에서, 자, 우리가 뭔가를 얻으면은 길하다라고 하고 잃게 되거나 죽게 되거나 하면 흉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흉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사의 기본적인 정해진 이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런 속에서 다 뭐가 되더라? 길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더라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렇게 봅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되느냐, 끊임없이 다시 또 한 번 변화를 강조하는 거죠. 자, 보니까 다시 처음에는 뭐예요? 천존지비하니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나?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한 번 하늘을 봐라. 제천, 그죠? 하늘에 있어서는 뭐를 이루고? 상을 이루고, 땅에 있어서는 형체를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상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한자를 보고 뭐라 하냐? 상형문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상이다라고 하는 건 하늘의 상이 뭐예요? 코끼리, 아까 천자문 공부하신 분들 좋죠. 코끼리 상이죠. 코끼리 상이 이렇게 생겼죠. 코끼리 모습이죠. 코는 길고 그 다음에 머리통은 뭐예요? 머리통에 눈은 조그맣죠. 몸뚱아리는 또 얼마나 커요? 무슨 몸뚱아리예요? 돼지, 그죠? 돼지 몸뚱아리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상이에요. 자, 큰 하늘에 눈은 정말 요만하죠. 큰 하늘에 뭐가? 별들이, 그죠? 별들이 총총총총 박혀 있는 게 바로 하늘의 상이죠.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늘의 일월성신을 바로 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의 일월성신이 상이 되고, 그 일월성신이 뭘 하고? 이름 일량지위 도로 하면서 땅에다가 끊임없이 베푸니까 땅에서는 뭐예요? 하늘이 1부터 10까지라 그랬죠. 그죠? 하늘이 1부터 10까지 한번 거듭거듭, 그죠? 거듭거듭 하다 보니까 뭐예요? 만물이 다 고르게 갖춰지는 거죠. 이게 형입니다. 하늘에는 이런 게 없죠. 하늘에는 그저 상만 있고, 모든 이 하늘의 음량의 기운을 받아서 형체를 갖추는 것이 바로 뭐냐면 땅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는 뭐다? 지형이라는 말 쓰죠. 땅에는 지형이요. 하늘에는 뭐예요? 천상이요.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땅을 얘기할 때는 지상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 주역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에요. 그냥 누가 갖다 붙인 얘기 아닙니다. 다 이치 따라서 나오는 것이 되고, 그러면서 하늘의 저 상 속에 일월성신이 끊임없이 변화해서 움직이면서 땅의 형체들을 매번 바꿔주는 거죠. 젊었는가 싶었던 날도 거울 봤더니 뭐예요?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나이가 내일 모레면 60이더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현의라, 나타날 현자를 읽으셔야 되는 변화, 현의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몇 개예요? 정의, 위의, 단의, 생의, 현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성인이 이거를 써야 되죠. 뭐 하려고? 농사 짓는데 때를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봄이 됐는가 싶었더니 언제 씨 뿌려야 되는지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부호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강류가 서로 말하면 서로 만지며 부딪히며 라는 건데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 자리에 강이 서로 와야 돼. 이 자리에 꼭 강이 올 일은 없죠. 양자리에, 그죠? 양자리에 뭐냐면 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올 수도 있어요. 그 강류가 서로 만진다라는 겁니다. 서로 부딪힌다라는 강류상마하며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자, 우리가 맨 처음에도 그냥 하늘괴, 땅괴로 표현하는 거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데, 그죠? 꼭 첫 번째 자리에 뭐 양이 오고 세 번째 자리에 양이 오고 다섯 번째 자리에 양이 안 와요. 그죠? 때론 여기 있는 것들이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것이 다섯 번째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과 유가 서로 간에 만나면서 그래서 팔괴가 서로 섞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곤을 바로 부모로 하면서 그죠? 이른바 땅괴가 하늘을 한번 받아들이면은 이런 상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땅괴가 또 가운데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이런 상이 나올 것이요. 그다음에 하늘을 그다음에 이런 상이 나올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하늘이 누구를 땅을 한번 만나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상이 나오겠죠. 하늘이 또 만나면은 이런 상이 나올 것이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상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팔괴가 상탕한다 이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괴를 공부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